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첫 경기는 토론토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가 펼쳐집니다. 로건 앱이 등판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에릭 라우어가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토론토는 좀 이닝 문제가 살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라우어가 괜찮은 날에는 한 6이닝까지 버텨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좀 그닥인 날에는 한 4이닝 정도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토론토는 어제 뭐 불펜을 많이 쓰지는 않아가지고 불펜 데이를 돌리는 게 딱히 뭐 이제 결격 사유는 없긴 하지만, 라우어의 상태는 어쨌든 2.78로 나쁘진 않은데요. 따지고 보면은 요즘에 이닝을 좀 먹으면서부터는 살짝은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해요. 지난번 경기 때 라우어가 또 이제 구속이 상당히 안 나왔었거든요. 원래부터 뭐 구속으로 승부 보는 타입은 아니지만은 1.4마일 정도가 안 나왔다. 좌완 투수라서 그래도 좀 이득인 부분이 있지만은 구속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거대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경기 때 라우어는 뭐 2실점도 그렇고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화싹이라는 좀 쉬운 상대한테 약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로건 앱인데, 로건 앱은 지난번 경기가 이제 다저스와의 홈 경기였었죠. 로건 앱은 지금 방어율이 2.94인데 매년 말하지만은 이제 홈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원정에서는 통산으로 봐도 4점대다. 올 시즌도 원정은 3.69거든요. 글쎄 지금 토론토 나는 빠따가 어제 경기는 사실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안타 자체는 많이 쉬었고, 샌프란시스코는 11안타를 치고도 무득점이었었거든요. 크리스 베시시 6이닝 동안 12안타를 맞았는데 실점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금 보니까 이정우 선수도 되게 못한다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아담에스나 뭐 이정우 그리고 야즈 이런 애들 말고는 전부 다 그 다른 애들이 OPS가 전부 7월달에 5할 때더라고. 그 정도로 빠따의 기세가 좋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물론 선발 상태로는 로건앱을 위로 쳐야겠지만 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또 로건앱이 샌프한테는 그 토론토한테는 좀 약한 면모도 있긴 하더라고요. 좀 23년 24년 성적인데 전부 다 5이닝 동안 5실점 7실점 이렇게 해갖고 웹이 뭐 토론토한테 딱히 뭐 강한 면모는 없다. 저는 그냥 토론토의 빠따가 샌프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왼쪽 아래 보이는 지표도 그렇고, 토론토의 프레임 같은 거 보고 싶고요. 그리고 8.5 기준에는 뭐 언더 생각 중인데, 저는 언더 보는 거는 웹이 그래도 명성대로 조금 그래도 원정에서라도 조금은 해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뭐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샌프란시스코 역시 빠따가 좀 별로여가지고 보는 셈인데, 언더오버는 맛있는 매치는 아니고 그냥 토론토의 프렌 정도로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애미 대 캔자스 경기, 퀀트릴이랑 와카가 붙네요. 저는 어제도 말했다시피 캔자의 그 선발 투수가 미정의 상태였었는데, 마이클 와카가 나온 게 아니라면은 다른 애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 그 정도로 지금 캔자시티 로테이션에서 가장 좀 아쉬운 선수가 마이클 와카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3점대 방어리면 괜찮긴 한데, 근데 그 전까지 이제 한 대여섯 경기 전까지는 얘가 한 달 전만 해도 2점대 방어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7월 달에 특히 좀 많이 쳐맞으면서 7월 달에만 3경기 동안 6.43입니다. 그것도 이제 지난번 경기 때 5이닝 실점으로 조금 메꿨는데도 방어리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마이클 와카의 상태는 썩 좋지가 못하다. 지난번 경기 때는 사실 5이닝 2실점이지만은 상대가 매치 빠따가 되게 별로인 것도 있었고 볼넷이 3개나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와카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캔자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태라고 보는데, 이 와중에 퀀트릴을 만나죠. 퀀트릴도 지금 방어리 5.6이에요. 글쎄 그 전까지는 퀀트릴이 한 5이닝 정도로 1, 2실점으로 막아두는 경기들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냥 지금 상태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산 이제 퀀트릴이 클리블랜드에서도 오래 뛰었기 때문에 캔자시티와의 10경기 동안에는 뭐 2.96으로 좋은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성적이 23년 이전이거든요. 그때는 퀀트릴이 클리블에서 한 3점대 방어율 정도는 해주던 뭐 그런 시기인지라, 지금 상태의 퀀트릴은 조금 망가진 상태여서 캔자 상대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퀀트릴이나 와카나 둘 다 저는 조금 선발투 상태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지금 마이애미 빠따는 어제 경기에서도 루고를 두드러 패기도 했었고, 캔자도 한창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이제 홈런의 기세가 좋아졌다든지 빠따가 조금 나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8.5 기준에는 저는 뭐 오바 정도? 이게 어제 경기도 이제 마이애미에서 스타워스가 끝내기 홈런을 쳤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이름 있는 유망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마이애미가 이제 그 트레버 로저스를 볼티로 보낼 때, 그때 원래 이제 메인 카드가 메인 칩이 노어비가 메인이고 스타워스는 그냥 딸려 나오는 정도였는데, 지금 마이애미에서는 스타워스가 노어비보다도 훨씬 더 잘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도 오바 같은 거, 사실 캔자 경기가 오바가 보긴 편하진 않은데 이 정도 선발들이라든지 캔자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 빠따가 좋아졌다, 그런 거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뉴욕 매치 대 신시내티 경기네요.
어제 뉴욕 매치는 이제 그 머나야를 선발로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선발 운영 그림이랑 조금 달랐었는데 그래도 클레이 홈즈가 한 5이닝 정도는 견뎌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친구도 마무리해서 선발로 전환을 했다 보니까 근데 그런데도 한 6이닝 이상 먹고 이닝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그냥 89 정도만 던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 클레이 홈즈를 앞쪽에 쓰고 경기 후반부에는 머나야한테 맡기겠다 뭐 이런 구도였었는데 뭐 클레이 홈즈도 지금 방어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시즌에서 한 처음에 한 13경기 정도를 한 2점대 방어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6월 좀 6월달 막판 7월달 초반 이때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방어율이 3.29 정도로 그리고 흠집이 조금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한창 좀 믿음직할 때보다는 약간은 믿음이 떨어진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닉 마르티네즈는 선발도 잘렸다가 사실 되게 잘했었거든요. 선발에서 되게 못해갖고 잘렸다가 불펜 잠깐 알바하고 왔는데 돌아오니까 뭐 8이닝 동안 노히트 게임 하기도 하고 근데 이후에도 그냥 뭐 5이닝 17점을 한다든지 그냥 오락가락이 되게 심해요. 지금 닉 마르티네즈는 뭔가 미끼도 뭐하고 뭐 믿음을 안 줬더니 좀 호투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빠따적으로는 원래 같으면 매치가 홈발도 많이 받기도 하고 신시내티보다 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오히려 신시내티한테 빠따적으로 밀리는 느낌까지 난단 말이에요. 저는 매치가 지금 홈에서 33승 15패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 점들을 조금 살리고 싶었는데 어제 경기도 되게 무력했었고 그냥 뭐 저는 뭐 매치 승이나 오바 같은 거 보지만 매치 승은 배당도 맛도 없고 확률도 별로 높아 보이진 않고요. 오바도 그냥 닉 마르티네즈가 평소보다 조금 못하면은 그런 정도에나 나는 거라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메리트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천사 타이완 워커랑 키쿠치가 붙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워커가 나온다는 것부터 필라델피아의 로테이션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필라델피아가 아마 선발로서는 아마 가장 좋은 방어를 보이는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정도로 선발에 타이와 워커 말고는 지금 이제 놀라도 떨어져 나가 있고 몇몇 선수들 뭐 에이블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타이와 워커가 선발 로테이션에 있는 건데 지난번 경기 때는 뭐 4이닝 정도 견뎠었습니다. 그날은 뭐 그래도 사람답게 해준 거긴 한데요. 타이와 워커 말고 뭐 랑에 수아레즈라든지 퀼러, 산테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확실히 김이 좀 빠지는 면모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워커가 지금 방어율 자체는 괜찮지만은 다른 필라델피아 선발이 나올 때보다는 좀 만만할 거다 그렇게 보는 와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쿠치는 사실 천사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키쿠치랑 이제 소리아노가 원투펀치였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요즘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원래 키쿠치가 커브를 많이 안 던지는데 그때는 이제 갑자기 커브를 가장 많이 쓰더니 뭐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슬라이더나 포심의 빈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 경기도 키쿠치는 이제 한 5.2이닝 동안 3실점 사실 그거보다도 더 많은 실점이 있을 법도 했었는데 뭐 피홈런 2번 맞았으니까 그래도 실점은 최소화한 편이고 확실히 이제 그 6월 달에는 7이닝 경기를 뭐 한 3번씩이나 하고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7월 달 들어서는 이닝 히팅이라든지 실점치가 조금 많아졌다. 그런 것들이 보인지라서 저는 오늘 키쿠치도 상태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천사의 프렌이라든지 오바토 생각 중이거든요. 프렌 보는 거는 그냥 그래도 선발 상태는 저는 키쿠치가 조금 더 앞서 있다. 어제 경기도 보면은 천사의 빠따 자체는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키쿠치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면은 저는 9.5 기준으로도 오바도 볼만하다 싶은데 사실 워커가 나오는 거 치고도 기준점은 조금 높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이제 좀 불펜을 많이 썼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천사 프렌에다가 오바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츠버그 대 화싹 경기입니다. 버루스랑 하우저. 저는 화싹 경기를 얘기를 할 때마다 얘네가 피츠버그, 화싹, 콜로 전부 다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하우저가 그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원정 가가지고 8이닝 동안 2실점으로 굉장히 잘 버텨준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책점도 빵점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우저는 보이는 방어물처럼 화싹에서 가장 뭐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가지고 있는 구위나 그런 게 대단한 유형은 아니지만은 이 친구는 맞춰 잡는 유형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닝 히팅 능력도 지금 좋아진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에 3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8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막 이래요. 그냥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방어만큼 해주고 있다. 화싹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선발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 전에 미러키에서도 명확하게 막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먹었다든지 그런 시즌이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유독 지금 올 시즌에 괜찮습니다. 반대로 버로우스는 좀 땜빵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지난번에 미네소타전에서는 1.1이닝 만에 6실점으로 저 안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화싹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제 경기는 이게 피츠버그가 그래도 이제 홈발을 많이 받는 것도 있기도 하고 피츠버그는 원정 13승 37패 승률이 26%인데
홈에서는 26승 22패거든요. 어제는 이제 1패를 덜 했을 때니까. 피츠버그가 홈발이 확실히 있고 화사가 원정 약하다 이런 걸 봤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선발 구도라면, 그리고 어제 보여준 화사게 뭐 빠따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이 경기도 화사게 역배 같은 거나 뭐 프렌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하우저는 저는 믿는데, 화사게 뭐 원정에서 빠따가 너무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거진다면은, 버로우스가 지난번보다 좀 나은 활약을 한다면 한 5이닝 정도 2실점 3실점 그렇게 해준다면은 언더 가능성도 있는 경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워싱턴 대 샌디에고 경기, 미첼 파커랑 다르비슈입니다. 자, 다르비슈는 제가 지난번에 경기를 다 봤는데 그날 이제 휠러랑 붙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조금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다르비슈가 사실은 저는 제구도 되게 별로였지만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워낙에 필라델피아가 조금 빡센 빠따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좀 볼질이 많았어갖고 좀 다르비슈가 피해가는 피칭을 한다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명확하게 막 다르비슈가 되게 못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싱턴의 미첼 파커는 그냥 지금 요즘에 되게 못합니다. 방어율도 뭐 5.1인데 얘가 이제 그냥 5월달 이후로 4월까지는 그래도 상태가 좋았거든요. 막 2점대 방어까지 해주고 그랬었는데 5월달에만 7.94, 6월달에 4.60, 7월달에 지금 9.28로 그냥 이 정도 방어율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르비슈도 좋게 볼 게 없는데, 이거는 미첼 파커가 되게 좀 만만해 보인다. 샌디에고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다르비슈가 사실 상태가 100%는 아닌 점들, 그리고 워싱턴도 지금 보면은 오바 게임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오바라든지 샌디에고 사이드 그런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매치인데, 이게 템파베이가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등까지 쳐졌습니다. 한 1등 자리까지 위협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요즘에 사실 템파베이도 조금 걱정이 돼. 근데 후반기로 가니까 바로 어제 경기에서 이제 모튼을 털기도 하고 괜찮은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잭 라텔 정도면 3.50이기도 하고, 라텔도 사실 그 전까지 오락가락하는 빈도가 꽤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태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라텔은 저는 꽤나 뭐 신뢰하는 템파베이 이제 좀 선발 로테이션 중에서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왔던 타지 브래들리보다도 오히려 안정감 자체는 조금 있는 유형이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라텔은 볼티모어한테 뭐 불펜 시절에도 만났지만 2.74 정도로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크레머도 템파베이한테는 강한 면모가 좀 있더라고요. 통상 9경기 동안 1.91로 굉장히 강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크레머도 사실은 뭐 잘하는 날은 한 7, 8이닝까지 먹어주기도 하고 7이닝까지 먹어주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안 좋은 날에는 처맞기도 하죠. 더구나 올 시즌 홈에서는 2.00, 원정에서는 5.83으로 캠든 야드를 벗어나면 아쉬운 면모가 눈에 띄더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템파베이가 한창 빠따가 불탔을 때 그때보다는 조금 처지긴 했어도 어제도 빠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 살려서 빠따에서 차이가 있을 거다. 선발로서도 전혀 라텔이 꿀린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살려서 저는 템파 쪽으로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쿠마 로커랑 이제 카이도 몬테로가 붙는데, 저는 이제 디트로이트를 두고 매번 했던 말이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등이다. 원래 이게 2등 팀이랑도 격차가 한 6, 7승가량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위 그룹인 다저스라든지 시카고 컵스 이런 애들이랑도 격차가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1승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몬테로가 그 디트로이트가 59승인데 시카고랑 다저스가 58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냥 추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일단 선발진이 조금 무너진 것들, 물론 뭐 스쿠발이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고 옆에서 뭐 마이즈도 보좌를 잘하고 이랬지만은 리즈 올슨이라든지 부상이 좀 많았었고요. 특히나 불펜 데이를 너무 많이 돌렸어. 그래갖고 불펜도 지금 흠집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내일 나오는 카이도 몬테로도 그렇게까지 뭐 신뢰한 선수까지는 아니죠. 여기다가 뭐 쿠마 로커, 얘가 마이너리그 한번 갔다 온 이후로 상태가 조금 괜찮았었는데 전반기 이제 마지막 경기 때 천사 상대로 4.1이닝 만에 6실점 하면서 피홈런 3번 맞고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경기는 조금 등판 간격이 짧았었고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뭐 디그롬이 나올 때라든지 뭐 이볼디, 어제 나왔던 코빈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확실히 좀 처지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사실 이 경기도 9.5씩이나 줘가지고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뭐 오바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나는 9.5가 아니라 8.5를 줬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불편하기는 하네요. 사실 바타적으로도 지금 텍사스나 디트로이트나 뭐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갖고 이건 그냥 오바 살짝 보는 정도, 그거 말고는 좀 답이 안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어슬레티스 경기 있습니다. 로건 알렌과 세베리노 경기가 있네요. 일단은 로건 알렌은 요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6경기 동안 뭐 35이닝 동안 뭐 3.34 정도로 그 전의 흐름에 비하면은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사실 스위퍼의 빈도를 조금 낮추고 체인지업을 두 번째로 많이 썼었죠. 체인지업 원래 많이는 안 던지는데 대신에 이렇게 좀 타구의 속도가 억제가 잘 됐다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로건 알렌도 요즘에 뭐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런 뭐 삼진 많이 잡는 피칭 이런 유형은 아니지만은 억제 자체는 괜찮게 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베리노는 오늘도 이제 원정 경기인데 제가 이 친구가 홈에서는 정말 안 좋은데 원정은 조금 괜찮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막 홈에서는 6점대 7점대 방어율인데 원정 가니까 막 0.58 막 이랬었다가 지난번에 이제 원정에서도 한 두 경기가량 개털렸었죠. 그래서 원정도 지금 3.04로 조금 평범해졌는데 지난번 경기 때 세베리노는 사실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날 이제 평균 호보다도 구속도 한 1.5마일가량 잘 나오기도 하고 이날 이제 세베리노의 실점은 조금 많았었습니다. 5실점을 했는데 그날 뭐 이제 뭐 에러라든지 뭐 2사 후에 2안타를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베리노도 조금 이제 운이 안 따랐었죠. 이제 좀 표면적으로 5실점이었지만은 세베리노의 뭐 구속이라든지 활약상 자체는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데 어쨌든 토론토 불바다한테 고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세베리노가 지금 보이는 것보다도 최근에 뭐 4경기가량 9.17 이렇게 적어놨는데 가장 최근 경기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거는 따지고 봤을 때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로건 안에도 좋은 분위기에 있기도 하고 지금 8경기 동안 7승 1패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슬레티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클리블랜드의 승사이드 보고 있고요. 말했다시피 로건 알렌도 요즘에는 나쁘지 않긴 해도 그래도 매경기 한 2, 3실점 정도는 해준 편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불펜 구간 가면은 사실 어슬레티스가 불안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냥 오바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은 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라인 넬슨과 소니 그레이입니다. 사실 제가 라인 넬슨이 한 6경기가량 되게 잘했다고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한 10경기 동안 아주 훌륭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방어율도 3.68까지 내려갔어요. 불펜 시절에는 5점대였었는데 막 얼마 전에는 막 한 7이닝 게임도 해주고 이러다가 가장 마지막 천사와의 경기에서 4이닝 동안 4실점 피홈런 2방 볼넷 4개 찍어주면서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 전까지 5경기 1.53이었는데 가장 최근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글쎄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 근데 사실 천사바타도 무섭을 때는 무섭잖아요. 난 라인 넬슨을 한 번 더 지켜보고는 싶어. 그 전까지 활약이 나쁘지 않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소니 그레이는 지난번 경기 때도 그렇고 그 전 경기도 그렇고 요즘에 이닝 히팅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날 일단 구속이 1.2마일가량 안 나오기도 하면서 컨디션이 약간은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불거졌었는데 소니 그레이가 요즘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뭐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그 삼진 11개 잡으면서 완봉승까지 거두는 피안타 하나밖에 안 맞는 정말 완벽한 경기를 했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상태가 오락가락한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오버페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의 소니 그레이는 사실 글쎄 뭐 이니터적인 면모가 사실 눈에 띄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전 이건 라인 넬슨이 막 엄청 꿀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소니 그레이는 또 이제 원정 성적이 아쉬운 편입니다. 홈에서는 2.84인데 원정 4.57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원래 올 시즌에 이제 뭐 애초에 선수를 많이 팔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사실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와일드카드를 노릴만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보기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애리조나의 승 같은 거 생각 중입니다. 어제도 저는 애리조나가 약간 감성적인 부분으로 얘네 빠따라든지 그리고 팀의 지금 페이롤 규모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올 시즌은 그냥 이대로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초반 몇 경기가 애리조나의 좀 향방을 가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어쨌든 간에 애리조나 이겼었죠. 물론 어제는 팔란테가 너무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저는 그냥 오늘도 한번 어제랑 비슷하게 사실 마음이 많이 가진 않지만은 애리조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역배라 가지고 맛은 많이 없지만 저는 소니 그레이가 사실 라인 넬슨한테 그렇게 막 크게 앞서 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애리조나가 빠따상으로는 물론 뭐 세인트루이스도 세지만은 애리조나의 포텐셜이 조금 더 위쪽에 있다고 봐가지고 그 실링을 높게 보고 애리조나의 역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컵스 대 보스턴 경기 이마나가랑 베오가 붙네요. 자, 이마나가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양키스를 상대로 7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 맞고 되게 잘해줬었습니다. 99만 해준 거였었거든요. 원래 이런 것들이 이마나가가 좋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 좋은 날에는 뭐 피홈런 많이 맞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이마나가의 가장 최근 경기 모습 자체는 괜찮았다.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도 그냥 복귀하고 나서 초반에 조금 이제 실점이 많거나 이닝 아쉬운 거 그런 것들을 제외를 했을 때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화가는 복귀 후 이후에 뭐 나름대로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상대가 이제 보스턴의 베이오거든요. 베이오는 이제 콜로라도를 상대로 완투승을 거두기도 하고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6경기 동안 2.06으로 베이오는 아주 아름다운 6-7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올 시즌 좀 스타트가 약간 늦었었는데 초반에 조금 헤매더니 지금 보스턴에서는 이제 방어상으로는 크로시의 다음 원투펀치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잘하는 투수들이 만난다는 건데, 저는 이니팅적인 면모에서는 베이오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지만은 고점 자체는 이만하고도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요즘에 분위기로 봤을 때 둘 다 조금 이제 잘 막는 선발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빠따의 분위기상으로는 어쨌든 어제 보스턴이 연승이 끊겼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빠따가 조금 이제 좀 허물었던 그런 것도 보이기도 했었고, 저는 이 정도의 선발 매치업이면 그냥 언더 같은 것들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냥 양팀의 최근 빠따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선발 투수들의 퀄리티가 오히려 나아 보인다. 둘 다 뭐 지금 5월 19일 이후로는 OPS 전체 뭐 1, 2등이다 이렇게 적어는 놨지만은 요즘에 이런 것들이 크게 발현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처럼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의 뭐 프렌이라든지 승리도 생각 중인데 뭐 무서운 매치 같아요. 둘 다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만나니까. 팀의 규모상으로도 센 팀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애틀랜타 대 양키스 경기 있습니다. 자, 애틀랜타는 오늘 조이 웬츠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양키스는 어제 그리고 이제 불펜 데이를 돌렸었죠. 오늘은 윌 워렌인데 양팀 모두 다 선발 투수의 퀄리티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이 웬츠 뭐 디트로이트 시절에는 이제 뭐 선발로서도 한 자리 하고 이랬지만은 올 시즌 애틀랜타에서는 뭐 길어봤자 한 4이닝 정도, 한 3, 4이닝 정도 혹은 멀티이닝 이렇게 땜빵을 해주는 유형인데, 오늘 그만큼 애틀랜타의 이런 선발진의 마운드 로테이션이 아쉬운 상황으로 보여요. 워낙에 이제 좀 이제 뭐 세일이라든지 슈벨렌바흐, 레이나드 로페즈라든지 뭐 다른 애들도 그렇고 애틀랜타가 지금 선발진이 되게 좀 가벼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불펜 대리를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애틀랜타 마운드 상태가 어제 스트라이더가 양키스를 되게 잘 막았지만 그 정도의 활약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윌 워렌도 피홈런 같은 거 생각보다 적게 맞고 그런 선수긴 합니다만은 좀 오락가락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홈에서는 3.00, 원정 6.75다. 그리고 애틀랜타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홈런의 기세도 괜찮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는 오늘은 그냥 오바가 제일 좀 어울리는 매치 같아요. 9.5여도 양키의 승리? 그게 조금 더 가까워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확실히 양키가 스트라이더한테는 맥을 못 쳤지만은 조이 웬츠는 그럴만한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콜로라도와 이제 미네소타 경기는 샌드텔러랑 매티스가 붙네요. 야, 근데 샌드텔러가 전반기 때 제가 얘가 이제 91이닝 동안 피안타가 140개였거든요. 독보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안타를 맞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 경기 보스턴전은 그날 이제 뭐 구속도 잘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종들 잘 섞어가면서 5이닝 사실점으로 그래도 비교적 잘했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도 피안타가 너무 많은 유형이다. 그런 것들이 되게 거슬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인데, 샌드텔러는 그냥 쿠어스 필드든 간에 원정이든 간에 그냥 맨날 쳐맞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 피홈런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볼넷도 많이 주진 않지만은 피안타 자체가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미네소타가 지금 빠따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샌드텔러는 좀 공략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비 매튜스가 복귀 등판인데 가장 최근 마이너리가 한 경기에서는 4이닝 동안 뭐 실점 없이 삼진 9개 잡고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튜스도 원래 이제 옛날부터 제구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미네소타 내부적으로도 좀 쓸만한 유망주였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상태는 좋았었다. 그냥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거는 별로 뭐 안정감도 크게 없었고 아쉬운 면만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경기가 쿠어스필드다 보니까 매티스 같은 애들이 고전할 만도 하겠죠. 경험이 없는 선수다 보니.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냥 뭐 오바 같은 것들,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사실 뭐 콜로라도가 한창 안 좋을 때 비해서는 지금 빠따도 꽤 올라온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막 프리랜드가 나와서 콜로라도의 뭐 역배식이나 보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뭐 제비 매튜스라고 할지라도 센타셀라보다는 그래도 뭐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미네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저스랑 미러키 경기, 에미 쉬언이랑 이제 프레디 페라타가 붙는데요. 일단 에미 쉬언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한 4이닝 정도, 길면 5이닝까지도 막는데, 지난번에 이제 오타니가 꽤나 길게 막아줬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에미 쉬언이 되게 좀 노이트 피칭을 이어가다가 그 4이닝까지는 잘 버텼는데 그 이후부터는 볼넷도 많이 주고 아쉬운 면모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좀 이제 경기를 길게 이끌고 가기에는 약간 좀 미달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디 페라타인데 지난번에 다저스를 만났을 때도 6이닝 동안 이제 뭐 무실점으로 아주 깔끔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올 시즌 내내 2.66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 보여주고 있고 11승이나 쟁취를 했잖아요. 전반기 때 페라타가 되게 조용조용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 뭐 지난 몇 년만큼 빠른 구속이라든지 슬라이더로 삼진 많이 잡는 그런 거는 사라졌지만은 체인지업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대신에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페랄타가 그동안 이제 다저스한테 상당히 좀 강한 면모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들춰봐야 될 것 같아요. 다저스 상대로 통상 129타석 많이 만나는데 212 정도로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었다. 더구나 지금 다저스는 주요 타자들이 전부 다 성적이 개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PS도 761에서 733까지 엄청 대폭락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오늘도 미러키를 좋게 볼 만한 게임 같습니다. 페라타처럼 에이스가 나오는 거라면 어제도 퀸프리스터 같이 조금 못 믿을 만한 친구가 나와서 삼진 10개 잡고 아주 깔끔한 경기를 했는데 페라타라면은 저는 오히려 오늘은 더더욱 미러키를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애틀 대 휴스턴 경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보기 좋은 경기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패스를 할 건데 왜냐면 이게 시애틀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비라든지 로건 길버트 어제는 카시오 나와서 굉장히 잘해줬었고 브라이언 누나 좀 믿을만한 애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로건 에번스한테 막 그만한 신뢰는 없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7월 10일에 양키스 만났고 4.2이닝 만에 6실점 하고 피홈을 뭐 2방 이런 식으로 지금 시애틀 로테이션에서는 가장 좀 핫발이라고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이제 랜스 맥컬러스가 나오는데 맥컬러스는 신기한 게 지금 10경기 펼쳤거든요. 복귀하고 나서 10경기 중에서 이게 홈에서는 11.86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원정에서는 0.46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글쎄 옛날에는 홈에서 강한 편이었는데 지금 한 2년가량 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홈에서 안 좋고 원정에서만 좋은 게 많이 보여. 통상 이제 시애틀은 또 같은 지구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시애틀한테는 10경기 동안 2.65로 상당히 또 강한 편이기도 했더라고요. 또 이제 세이프 코필드 본인이 좀 자신 있어 하는 세이프 코필드 통상 10경기 동안 2.38입니다. 또 이제 시애틀 원정도 자신 있어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맥컬러스가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휴스턴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이제 막 다저스까지 수입하고 하다가 이후에 7경기 동안 1승 6패로 안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빠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휴스턴을 볼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이긴 하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맥컬러스가 조금 더 나은 면모가 보여지긴 하지만은 에반스도 지금 보이는 방어율처럼 사실 막 엄청 막 개털리거나 그런 날이 많지는 않아요. 더구나 시애틀이 지금 6경기 동안 홈런을 18개를 까고 있는 엄청난 불바다를 보여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도망가는 게 맞는 경기지 않을까. 별로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뭐 오바 생각 같은 것들이 조금 나긴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기에도 휴스턴이 요즘 바다가 너무 안 좋고 맥컬러스가 이제 또 원정에서 시애틀 원정에서 특히 좋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매치업 같습니다.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